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 1월 20일 화요일이고요. 오후 4시 36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은 마감 시황을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마감 시황 같은 형식의 이런 뭐 방송이랄까 녹화물이랄까 영상을 만들겠다고 하다가 저도 뭐 하루 종일 이렇게 장을 보고 하루에 제가 업로드하는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기 회원가입하신 분들은 아시는데, 그리고 뭐 채팅방에도 올리고 그래서 힘들어서 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갑자기 무슨 뭐 자랑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과거의 산과 계곡을 보면서 연구하라는 일목균형표 공부에 있어서 하나의 뭐 지침이랄까,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있었던 시장의 모습, 혹은 2026년 1월 들어서 12일 연속 계속 오르다가 오늘 13일 만에 하락하거나 하는 모습, 그리고 요 차후에 어떻게 쉬고 다시 가느냐, 그냥 달리느냐, 요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다음 투자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우선 제가 쓴 마감 시황부터 쭉 볼게요. 마감 시황부터. 네. 그리고 만약에 이번 주가 상투를 치면 제가 뭐 몇 개월 전부터 해 가지고 큰 변곡점을 짚어오다가 마지막에 불러드린 게 바로 1월 19일 바로 이 주간 아닙니까? 여기 왔단 말입니다. 저도 여기까지 이렇게 뭐 쉬지 않고 올라갈 줄은 몰랐는데 변동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마감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매일 이게 제가 옛날에 이제 하이텔 PC 통신 하면서도 그랬고요. 저는 이제 그 당시는 증권사 현직에 있으면서 거기다가 대왕을 계속 올렸습니다. 물론 단순 마감 중개인 것도 있고요. 제가 보는 한도 내에서 범위 내에서 뭐 시장 분석 같은 걸 적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세상으로 와 가지고 팍스넷하고 싱크풀에 제가 베스트 필진으로 글을 올리다가 나중에 이제 싱크풀만 올립니다. 그러다가 예 뭐 중간에 예 키움증권 투자자문팀도 가기도 했고요. 그렇더라도 이 네이버 카페 같은 거 예전에는 일목 자체 제작한 홈피에 시간을 계속 올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하면 공부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공부하면서 이렇게 손으로 쓰면서 필기하면서 정리하면서, 그죠? 그리고 이걸 또 내가 들고 남한테 전달하고 강의하잖아요. 그러면 기억이 굉장히 잘 됩니다. 뭐 서로는 좀 이렇게 하고, 아무튼 지금은 이 시황을 써서 제가 원고를 받고 제공합니다. 한국인기TV. 여기에다가 이제 쏘면 거기서 또 그것을 좀 가공해 가지고 여러 매체로 이렇게 발송을 하는데, 뭐 오늘 이제 새벽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휴장이었고 유럽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 가장 큰 원인은 일요일에 그린란드를 지원하는 8개국에 관세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작년 4월 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관세를 때리던 것에서 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건 뭐 제가 여러분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고요. 여기 와 보시면 제가 "아이고 트럼프야, 트럼프야." 하면서 이 올려 놓은 게 있어요. 그렇죠. 여기. 예. 뭐 이 관련해 가 쭉 뭐 여러 자료들을 이렇게 좀 모아 가지고 올려 놨습니다. 올려 놓고 그다음에 이게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걸 제가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 가서 보시면 제가 자료를 좀 이렇게 모아 놓습니다. 저 나름으로. 여기 일단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오늘 여러분 아시죠? 장 초반에 아주 겁나게 했고요. 그래서 제가 장중 실시간 방송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고 다시 반등이 오고 눌림 주고 그러면서 일목시간마다 해서 딱 뒤집어 버려요.
그리고 어제도 사실 장 초반에 조금 밀렸지만 그때 인제 개인만 사고 뭐 외국인 팔고 기관도 매도하다가 곧 이 둘이 돌아서면서 지수를 왕창 올려 버리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러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삼전 하이닉스가 올라서 그런데 실제 지수 바닥은 여기고요. 코스피가 어디 갔죠? 이건 선물입니다. 실제 바닥은 여기고 외인 선물은 그 뒤에 돌아갑니다. 현물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건 코스닥이고요. 코스닥은 거의 같이 돌아가죠. 외국인 돌아가고 기관은 사고 있었죠. 이게 이제 코스피 현물입니다. 현물인데 여기 보시면 기관이 여기서 가고요. 외국인이 이제 대량으로 때리다 돌아왔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팔다가 돌아서는 모습은 동일해 가지고 오늘도 지수가 인제 원래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장중에 밀렸다가 장중에 신고가로 갔다가 예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1.6에서 0.63% 까지 올라갔다가 그러면은 2.28%를 뒤집었잖아요, 최저점 대비. 그래 놓고 종반에 급락을 합니다. 그다음 외국인이 종반에 아 매도가 많다가 2,400억 이렇게 매도로 끝났고요. 기관이 6,800억. 그래서 외국인은 4일 만에 매도 전환이고 기관은 전날은 좀 적었는데 이틀 연속 매도입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선물이 오전에 1조 1,500억을 때렸습니다. 6,500 계약. 요즘 지수가 올라 가지고요. 한 계약당 금액이 큽니다. 1,064 계약 1,839억으로 마감했고요. 프로그램 매매 3,189. 그런데 지수는 빠졌는데 여기 보시면 대형주 중심으로 하락을 하면서 예 시총 상위 15위 내에서는 4개만 올라갑니다. LG에너지, KB금융, 삼성물산, 셀트리온. 대형주가 지수가 마이너스 나고 중소형 지수는 올라가거든요. 아침에도 대응이 덜했습니다. 상승 670에 하락 228로 상승 종목이 더 많습니다. 예, 그 이유는 대형주 중심으로 빠져서 그렇습니다. 보면은 이제 전기전자, 운송장비,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동차 여기 들어있죠. 그리고 넘어가고요. 코스닥도 그랬습니다. 초반에 급락했다가 코스닥이 훨씬 빠르게 V장으로 급등을 해가지고 1.85 갔다가 밀리는데 그래서 이제 플러스를 마감했고요. 기관에 2,800 샀습니다. 외국인이 팔고요. 여기 상승이 1,164 4개, 64개, 하락이 512개. 예. 근데 이제 보면은 ABL 바이오도 그렇고 예, 제약 바이오가 이제 모처럼 햇빛이 비추고요. 이사전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요런 것들. 근데 제약 바이오 중에서는 좀 알테오젠 이런 거 빠지고요. 외국인이 오늘 제약하고 기관을 많이 삽니다. 유통사고요, 화학사고요. 기계장비는 외인이 패고 기관이 사고요. 이렇게 됐는데 이거 넘어갑시다. 아시아 증시는 아까 기준으로 일본이 1.03% 빠지고 있었고요. 전날도 1. 몇 퍼센트 밀리다가 회복되면서 빠졌거든요. 저 마감했거든요. 지금 실시간으로 일본이 1.03% 하락이고요. 상해 0.01 약보합, 홍콩 0.36, 대만이 아까 0.28인가 예, 잠깐 올라가지고 38이네요. 예, 올랐고요. 원달러 환율 환율은 4.8원이 올랐습니다. 지금 이 설명드리고 차트하고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변화일이 오면서 제가 그랬죠. 지수가 꺾이거나 시장 내면에 변화가 일어난다. 주도주가 바뀌고 그 말씀 드렸죠, 그죠? 이거는 뭐 경험을 하는 이야기고요. 오늘 이제 지수도 그랬지만 시장 내부적으로 변화가 나와가지고 그동안 이제 대형주 중심, 삼전 하이닉스 이런 현대차 중심으로 상승하고 내 지수는 올라도 하락 종목은 많고 ADR이 내려가고 이러다가 오늘은 이제 드디어 중소형주, 주변주 막 이런 것들이 그죠? 아주 뭐 다양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순환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그림은 못 그려드리는데
이렇게 가다가 중소형이 올라가다가 끊기는데 이제 쉬었던 대형주가 받아서 다시 올라가면 지수는 가고요. 안 그러고 밀면 가짜 엎어집니다. 이건 일목 강의에도 제가 종종 하는 건데 어 아 아 여기가 어디 갔죠? 여기다 그리면 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장이 인제 올라가다가 지수가 그죠? 좀 꺾입니다. 근데 그동안은 여기 보시면 대형주가 주도를 하다가 밀려요. 그러니까 지수가 아무래도 밀리죠. 그죠? 그런데 이 두께가 나오나요? 뭐 예를 들어서 인제 블루칩이 이렇게 가고요. 옐로우칩이나 이런 것들은 지수 따라 올라가는데 좀 많이 못 가요. 오히려 밀리는 것도 있고. 이러다가 이 시간의 변곡점에서 대형주는 빠지는데 빠지는데 얘네들이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확 올라가 버리는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잡주들, 참여 주식들도 뭐 장 좋다 그러지만은 나는 재미도 못 보고 이러다가 막판에 올라가면 이게 불꽃을 다 태워 버리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올라가다가 인제 또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할게요. 예. 얘네들이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올라가다가 어찌 이리 그림을 못 그릴까? 신단 말입니다. 지뢰할 때 대형주가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다시 가면 이 변곡점에서 또 교차가 일어나죠. 그죠? 여기서 교차가 일어났고요. 그러면 지수 자체는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중소형주가 인제 좀 올라가다가 꺾이는데 내려가던 대형주가 같이 꺾인다. 이러면 장은 인제 죽는 거죠. 예. 붕어하시게 됩니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인제 3일 만에 부활을 하든 3 주를 가서 부활을 하든 석 달을 가서 부활을 하든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겁니다. 예. 그 이야기 하는 거고. 일단은 중소형주는 이렇게 순환이 변곡점에서 시장 내면의 변화가 그런 식으로 발생했다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지수 하락할 때도 상승 종목이 많았고요. 종가상하로도 많고. 그다음에 그동안 올랐던 선두주는 하락하고 뭐 제약바이오 같은 거 이러면 못 갔잖아요. 저희는 어제까지도 조정식을 좀 매수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2 차전지 이런 것도 돌아가고요. 원전, 우주항공이 아주 강했습니다. 오늘 원전에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그다음에 일봉 패턴이 요건 제가 그냥 차트 보면서 일봉 패턴을 보세요. 특히 이 코스닥 이렇게 나왔죠. 근데 여기서 인제 우리가 사케다에서 교수형이라고 하는데 일봉이 오전 시황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수가 그러니까 이렇게 봉이 되면 그냥 무조건 외우시기보다는 봉이 왜 이렇게 형성이 됐는가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양봉이라면 시가가 여기 있죠. 그죠? 엄청 빠졌다가 획 뒤집어 가지고 종가가 여기서 나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혹은 시가는 여기 있고요. 장중 최저점까지 폭락했다가 회복했는데 시가는 못 가고 마치면 이게 음봉이 되죠. 어쨌거나 돌렸다는 데에 점수를 줍니다. 하락 추세의 끝단일 경우에. 근데 상승 추세가 한참 이어진 다음에 지금처럼 변화마디에서 요렇게 나오죠. 그러면 뭘 가지고 시비를 거느냐 하면 "너 왜 요만큼 빠지느냐?" 그럽니다. 아니 12일 동안 종가서 계속 올라갔잖아요. 장중에서 조금 밀리면 올라가고 그럼 이제 차트로 그린 다음에 약간 밀면 가버리고 약간 밀면 가버리고 이렇게 가다가 왕창 흔들었죠. 그러면 이걸 딱 트집을 잡습니다. '야 이거 안 좋다.' 보는 거예요. 안 좋다. 이 원리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나오는 묘석형 같은 거라든지 혹은 이렇게 된다든지 이러면 이렇게 비록 밀렸지만 음봉 위주로 계속 빠지다가 여기서 양봉으로 이렇게 나오면 시가 여기 있고요. 확 떴다가 밀려 가지고 끝났죠. 그죠? 이걸 점수를 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참 오른 다음에 비수임이 길게 나오고 양봉 역망치가 나오면 잘 올려놓고 "너 왜 빠지냐? 추성이 왜 안 되냐?" 이거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기서는
그동안 별로 힘을 못 쓰던 매도세들 혹은 매도가 있어도 그것을 훨씬 압도하던 매수세가 약화되었음을 반증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경상도는 발음 이게 구분이 좀 안 되니까 특별히 강조하는 거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요, 지수를 올려놨지만 좋은 그림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일 당장 다시 빠져버린다 아닌다를 떠나서 어쨌든 이거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확 바뀐 말뚝이 있다고 합시다. 기둥. 이게 그냥은 안 뽑혀요. 그럼 어떻게 뽑죠? 무슨 기계 장비를 가져오거나, 그죠? 사람의 힘보다 센 걸 가져오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죠? 쭉 흔들립니다. 셀이 좌우로 흔들어 보고, 자꾸 흔들리다 보면 땅이나 뭐 다른 것들이 이 뿌리를 딱, 이 말뚝을 딱 잡고 있었다면 헐거워지잖아요. 그러면 빼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하락해서 엄청 흔든다 그러면, 예? 밑에서 막 등락을 쌩 날리는, 계속 죽어서 내려가다가 되면 이게 흔드는 거니까 지수를 하락으로 끌고 가던 매도세가 헐거워지고, 좌우로 흔들고 뽑으려는 힘이 강해지니까 뽑히는 거죠. 이치로 보면 자연의 이치 물리 법칙이나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이게 그렇잖아요. 그냥 밀리면 땡겨버리고, 밀리면 땡겨버리고, 밀리면 땡겨버리고, 종가선 계속 올라가죠. 그죠? 그동안 흔들었잖아요. 저 사람 저거 웃긴다. 저거 하나 흔든 거 가지고 뭔 저리 호들갑을 떠냐. 그런 게 아니라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다는 것이고요. 마치 이제 변화율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럽니다. 종가상 음봉으로 5일선 이탈하면 일단 조정이 조금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라. 왜냐면 그건 이제 종목별로 하고 다 다릅니다. 제가 그보다 좀 더 좁게 보려면 30분봉 기준선 이탈하는가 보라 했는데 30분 기준선 이탈했어요. 아침에 급락할 때 선물도 60분봉 기준선 위에서는 돌아가고요. 그거 조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케다에서 왜 석별형을 안 줬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일목에서 여러분 도지가 나오면 자, 올라갈 때는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더 강해서, 예? 강해서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십자가 딱 나오면 그러면 또 양봉이 되잖아요. 아래로 꼬리를 달더라도. 그죠?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강하니까 자꾸 양봉이 나오고 종가상 올라가잖아요. 근데 올라가는 갔는데 도지가 딱 나오잖아요. 내려다가 도지가 나오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줄다리기 하던 중에 팽팽하게 맞서는 겁니다. 줄다리기 할 때 양쪽에 힘이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맞서고 한쪽 힘이 딸리면 쭉 돼버리죠. 그죠? 매도세나 매수세가 압도적이거나 더 크니까 내려오고 더 크니까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게 나오면 둘이서 싸우다가 여기서 균형을 딱 잡아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꼭지점이 돼가지고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러니까 차트만 외우지 마시고요. 왜 이런 그림이 생기지? 올려도 밀어버리고 내리면 올려버리고, 요거는 매도세, 이건 매수세, 이건 매도세, 매수세. 그전에 일방적으로 당하던 놈이 당하던 이 세력이 여기서는 제법 싸운다? 이거 아까 행잉맨 교수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매도세 봐라. 야, 제법 때린다 이거. 아이구야. 이제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식은 그래요. 자꾸 이야기하면 석 달리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선물지수가 초반에 밀릴 때 제가 60분 캡처 떠났죠. 여기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신고가 경신이 내놓고 때리는데 60 기준선은 하지 않겠습니다. 30은 살짝 깨졌어요. 그래도 60이 있으니까 뭐 내일 또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나스닥 선물이 워낙 안 좋아서 미국은 어제 휴정하고 오니까 뭐 자꾸 트럼프가 저 짓이라고 할게요. 나이는 많지만 하는 짓이 사람 짓을 안 하니까 양반 짓을, 교양 있는 이런 사람의 행동을, 인성이 훌륭한 사람의 행동을 안 하니까 멸칭을 좀 쓰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빠진다? 그럼 우리 내일 아침에 또 약세일 수 있죠. 그런데 개인들이 그동안 많이 빠졌는데 지금 예탁금이 92조 갔다가 91조더라고요. 계속 빠지면 별로 안 빠집니다.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좀 많이 흔들어서 그래. 그렇지 않다면 빠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뭐 제가 어느 한쪽으로 줄을 서지 않고 양다리를 걸치는 게 아니라
저는 충분히 경계를 하는데 나머지는 확인해 보자 그러는데 이걸 깨는지 어쩌는지. 근데 하여튼 이 모습 자체는 안 좋습니다. 그다음에 말씀 나온 김에 우리가 파동론 할 때 뭐 자주 이야기하는 건데 지 흔드는 과정에서 이게 일목에서는 말하면 이게 Y자 파동이에요. 예? 이래가 중심 깨고 저점 깨면 이거 완전 상투입니다. 이 벌어지는 Y고요. 이게 주봉이나 뭐 짧게는 일봉에서도 보면은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이면 이게 장악형 아닙니까? 장악이 뭐죠? 손바닥 장이죠. 장악했다. 내가 완전히 잡았다. 제 힘 못 쓴다. 내가 힘이 더 세다. 내가 대장이다. 이거는 안 좋게 봐요. 하락하다가 반대로 음봉을 양봉이 다 덮으셔 버리며 얘는 반전 바닥형 장악형.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일봉이 이렇게 예를 들면 겹친다 이러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 안 좋고 이게 지 흔들이 되잖아요. 바닥에서 마찬가지고 Y자로 가면. 그래서 뭐 적당한 조정 받으면 순조롭게 잘 가다가 이렇게 흔들이되면 붕화하는 겁니다. 그 외에 또 이 비슷한 형태가 또 있죠. 헤드 앤드 숄더 뭐 쌍봉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 건 너무나 잘 아는 패턴인데 이걸 해 볼까? 어? 되네요. 헤드 앤드 숄더 보시면 요렇게 갔다가 다시 갔어요. 근데 보통 여기서는 보세요. N자로 그냥 전 저점을 안 깹니다. 상대적 고점 저점이 올라가는데 얘는 밀리더니 여기까지 와 버려요. 그러면 여기에 또 중점을 두는 거예요. 일목에 보면은 뭐 결정성하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 부분에서 돌아가는 것까지는 또 뭐 좋아요. 그런데 보니까 완전한 일목에서는 그걸 정삼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딱 여기 딱 맞고 탁 거거든요. 특히 여기에 대음봉 뜨고 개발하고 그다음에 연속음봉으로 빠지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술적 분석 교과서에 나와요. 그러면 이 봉만 빠져버린다고. 그 일목에서는 이게 말하면 하락이 값이돼. 아, 이해되시죠? 그거 말고 나온 김에 원래는 이거 강의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제가 이래버리네요. 쉐기형이 있습니다. 쉐기형이. 쉐기형은 갈수록 수렴을 해요. 이건 또 의미가 정반대입니다. 밀리고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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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는 가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전보다 상승폭이 짧아지죠. 그럼 제가 하늘로 쏘아온 공을 생각해 보십시오. 네, 던지니까 그 힘으로 가는데 위에 중력이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더 이상 추진력이 약화되면 이러다가 여기 딱 균형을 잡습니다. 그죠? 정지하는 순간 밀어 올리는 추진력과 위에 중력이 일치하니까 딱 섰다가 딱 떨어져요. 그러면 주식으로 보면 이렇게 십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점점 좁아지죠. 그러면 이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단위 시간 똑같은 시간당 상승폭이 작아져요. 각도가 작아집니다. 그러면 수렴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유낙하부터 포물선까지. 이러다가 모아놓고 여기서 음봉으로 딱 이탈하면 이건 두들겨 패라 그러잖아요. 그게 수익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치를 생각하시면 아주 이해가 쉽습니다. 응용도 가능하고요. 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하락하다가 여기서는 점점 이래버리면 매도세가 짧아지잖아요. 그전에 말해서 엄청 때리대더니. 근데 하락이 적당히 좀 가다가 왕창 빼면서 기력을 소모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점점 이건 이제 느리게 하락하다가 뒤집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지수가 뭐 잘 가는데 여기서 지금 이런 일이 생기네요. 이건 패턴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거 그러니까 하여튼 조합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다음 오늘 대박이 이겁니다. 아침에 장중이다 보니 33에서 돌아갔거든요. 그다음에 요 사이 부근 내려오다가 이거는 시간마디는 아닌데 연수다 걸렸고요. 그럼 이 상승의 절반입니다. 뭐 26이 마디가 여기 왔는데 여기 24에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고는 장중반에는 좀 이렇게 횡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이제 1시간 20한 5분 20분 지나면서 다시 땡겼는데 4시 반에 52시간 마디가 왔거든요. 제가 이 실시간 게시판에 올려드렸어요. 시간 마디 오면 제가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뭐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제가 선물을 유료로 가이드는 안 하는데 제가 보이는 대로 이걸 예 말씀을 해 드려요. 해 보세요. 50이 땅 그리고 제가 채팅방에 50 이라고 숫자 딱 적어 드렸잖아요. 이게 50 있죠. 아 이거는 종목들입니다. 여기 40 이죠. 40 일목이 보세요. 33, 42 다음 일목 기본 수치가 뭐죠? 50 이잖아요. 52. 그게 여기 와 가지고 때려 버리더라고요. 이때 보면 나스닥 선물도 확 빠집니다. 나스닥 선물도. 그럼 50이 다음에 기본 수치는 65 거든요. 근데 장이 끝나 버리니까 의미가 없죠. 살짝 들긴 했지만. 이게 만약에 장중이라면 예 13개 빼거나 65 오거나 이러면 또 기술적 반등할 수 있을까 놀입니다. 요런 데처럼, 요런 데처럼. 이게 어 이번에 댓글로 우리 고등학생 교 같아요. 굉장히 일찍 재테크에 눈을 떠 가지고 일목을 배우고 싶은데 하면서 질문을 하다가 어떤 글이 올라왔느냐 하면 일목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다. 예?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적었죠. 눈에 안 보인다고 부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존재하는 공기는 눈에 보입니까? 우리 뭐 불교에서 안입이 있으니 칠정거리지만 우리는 오감으로 뭔가 사물이나 상황을 인지하잖아요.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맛을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촉각으로 만지고 그죠? 그것을 벗어난 어떤 거 못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혼이 있다고 했을 때 눈에 안 보이죠. 예,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딱 그 표본 집단이 작단 말입니다. 10명 모아 놓고 예? 공 10개 갖다 놔고 흰 게 있는지 빨간 게 있는지 큰 게 있는지 작은 게 있는지 한눈에 다 보이잖아요. 근데 전국에 지금 주식 투자가 수백만이고 그중에 일목이용자는 아마 적을 겁니다. 그게 없다고 해 가지고 아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제가 방송에서 수없이 그다음에 수익 난다고 굳이 공개할 의무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그럽니다. 제가 이 채팅방이나 이런 데도 뭐 저희 자산이나 제가 뭐 어찌 잘 나간다든지 이런 표현은 절대 안 합니다. 제 성격 자체가 그러하고요. 우리 아주 빈궁한 농촌에서 예 태어나 자라 가지고 도시지로 나왔기 때문에 어쩌면 몸이 가난을 기억하고 있어 가지고 너무 비싼 걸 지르거나 이러면 제 스스로가 이 조금 예 미안한 마음이 들고 마치 심하게 하면 죄악 같던 그러면서도 취미생활에 할리나 BMW, 오토바이나 바이크나 뭐 이런 건 지릅니다만 대신에 자동차는 비싼 걸 안 사요. 최고 비싼 거 사본 게 한 7천만 원대. 그것도 뭐 3년 만에 팔아 버렸습니다. 이건 내하고는 안 맞다. 그러니까 그건 저 단순한 이동 수단이고 저는 옷도 뭐도 명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명품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를 않습니다. 옷은 그냥 예 몸을 예 보호하고 덮어 주고 그냥 남 앞에서 좋아하지 않을 정도면 되지. 내가 뭐 한 벌에 수백만 원짜리 양복을 입으면 뭐 합니까? 내면이 중요하죠.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가 왜 이리 왔죠? 예 오늘 인제 제가 이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제가 증권사로 은행에 있다가 증권사로 넘어 가지고 브로커 예 지점에서 일을 하면서 예 고객 관리를 하다가 인제 제가 지점장까지 역임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서울 올라와 가지고 예 일을 하다가 키움증권 온라인 투자자문팀으로 갑니다. 예 키움증권 아시다시피 지점에서 직접 직원들이 대면 이렇게 그죠? 거래, 투자 권유 뭐 이런 걸 안 하잖아요. 오로지 인터넷 HTS로 하죠. 그래서 키움증권이 온라인 투자자문팀을 만들어 가지고 예 고런 걸 좀 가이드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예 뽑아 가지고 예 고객 관리를 하게 합니다. 물론 그렇게 인제 관리를 받으면 수수료를 쪼끔 더 부담해요. 요 관리자들 전문가들은 고걸 인제 자기 이 수익으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때 내가 고객이 많아야 되잖아요, 회원이. 그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아니 공부를 하려 그러면 이제 뭐 야간이나 이런 데 막 공개 방송을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거기는 인제 그 기업증권 고객만 들어와요. 저는 공개 방송하면 한 2-3천 명 정도 모아 가지고 가장 많이 하고 이랬었는데, 그다음에 한 가지가 매월 수익률 집계를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어 저기 라이브 방송하고 이러는 곳들이 몇 군데 플랫폼이 몇 개 있죠. 거기는 내가 관리하는 회원 계좌를 집계를 못 한다고요. 그래서 그냥 추천 종목 올라간 거 더해 가지고 수익률이 얼마나 왔다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자기 고객들만 저기 증권사 고객만 관리하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월 초 내가 관리하는 회원이 100 명이라고 합시다. 총 자산이 예 20억 이었는데 월말에 보니까 22 억이 되어 있네. 그러면 수익률 10% 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한 25명 있었는데요. 이거 잘못 쳤네요. 예. 아니 맞습니다. 25명 있었는데 그 사람들끼리 수익률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베스트가 사실 베스트라고 하면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한 3 명인가 몇 명인가 이렇게 뽑아요. 그렇게 하면 특전이 뭐냐 하면 장중에 공개 방송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매매 중에. 그러면 내가 실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유치용이죠. 그래서 이 베스트를 다 하려고 그러죠. 그럼 여러분 생각에 수익률 베스트를 안 하면 급등주 위주로 하면 되겠죠. 저는 이 당시에 보면 급등주 별로 안 합니다. 급등주가 문제가 뭐냐면 잘 벌 때 엄청 잘 버는데 깨먹을 때 막 박살이 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뭐 같은 어깨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비난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그 당시 실전에서 보았잖아요. 날고 긴다는 전문가들이 여기 있지만 급등주 위주로 하면 먹을 때 많이 먹는데 박살이 나 가지고 심한 경우 방이 폐방이 됩니다. 방이 죽어버려요. 게다가 분산 투자 안 하고 몇 개나 이런 데 몰빵 찍으면 먹을 때 엄청 먹죠. 당연하죠. 근데 장이 그렇습니까? 안 되는 장이 오잖아요. 박살이 납니다. 저는 회전율도 낮고 좀 우량주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서 수익률을 어쨌든 베스트로 28번, 이게 집계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게 하고부터 한 5년 정도일 겁니다. 지금 오래돼서 기억이 좀 미미한데요. 여기서 20 명이라고 했는데 20 에서 한 25명 정도 있었습니다. 저는 수익률 베스트 다 현물 선물로 다 나와요. 그래서 선물로 달성한 건 빼더라도 25 번이니까 이게 그 기간 동안 이제 이 양반들 이름은 제가 지었습니다. 예. 28 을 했습니다. 그래 이걸 왜 이렇게 보여드리냐 하면 제가 뭐 통장을 보여드려요. 저는 뭐 자선 자랑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회원분들이 수익 났다고 이제 이렇게 올리거나 채팅방에서 적는 것들이 물론 있고요. 이 부분 이야기가 긴데 일목균형표 이론을 가지고 하면 본인만 열심히 하고 제대로 배우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합니다. 저는 뭐 제가 일목이 없었으면 이 정도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이렇게 뭐 이름을 내세우고 되었겠습니까?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건 공부를 좀 독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댓글을 쓴 우리 젊은 예? 꿈나무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근데 일목이 어려운 이론이네요. 그리고 자꾸 저는 시간은 보여드리지만 시간으로부터 하고 이러면 또 힘들 수 있으니까 우선 좀 손쉬운 것부터 차츰차츰 해서 그중에 몇 가지라도 그냥 내 걸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예, 뷔페 갔는데 그거 어떻게 다 먹습니까? 한 젓가락씩 가져와 가지고 몇 접시 할지는 몰라도 주로 먹고 싶은 거 그죠? 요런 거 골라 가지고 몇 개 가져오잖아요. 기법도 그렇습니다. 종목도 그렇고요. 2천 개가 넘어가는 종목 중에서 그냥 자동 검색 걸어 놓고 단타 칠 때는 아주 뭐 나쁜 종목 제외하고는 두서없이 그냥 다 뽑아 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저도 그렇고 되게 선호하는 종목군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 안에서 뽑았습니다. 일목산인 방식이 그래요. 정보로는 과거에 급등했던 이런 종목 중에서 어쨌든 그 선입견이 없는 거죠, 주식을 대할 때. 옛날에 얘가 굉장히 활동했던 애다 하면 이번에 또 활동하면 탁 붙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는 이분이, 왜냐면 옛날에 손으로 차트를 그릴 때니까. 그래서 거래량 기준으로 우리는 뭐 거래대금 기준으로 위에서부터 25개 종목을 본다든지 이래가 압축해 가지고 그걸 딱 보면서 그 종목 안에서 매매할 타이밍이 오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예, 이 마감 시황 하다가 엄청 길게 갔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저희가 매매한 것 중에 예, 오후에 예, 날라라 스페이스를 사 가지고 아이 뭐 아침에 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방송하면서 그린광학 그러죠. 이건 사실 여기 구멍에서 예, 안 띄고 가는 바람에 이 살짝 디뎌 주기를 저는 기대했거든요. 그 바람에 인제 바로 못 사고 잠깐만 닫아 버렸는데 이런 걸 잘 이용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한택 보세요. 그전에 거리 매매하다가 최근에 영 안 하다가 최근에 한다 그러죠. 오늘 긴순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문자도 그렇게 보여 드렸잖아요. 긴순이 33,700원에 있다고. 그 살짝 깼다가 아침에 급락할 때 확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제 전일 대비 뭐 한 8%나 뭐 이런 식으로 응용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오늘 인제 상승 업종을 보면 어 상승 선도 업종이 아무튼 바뀌었고요. 그럼 이게 속옷만 바뀌면 지수는 그렇게는 많이 안 빠집니다. 속옷만 이동. 그죠? 동부다리 싸들고 포모 현상. '야 나 이번에 뒤처지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막 자동차하고 막 바도치 질러대다가 '어머나 이게 아니네. 너무 올랐네.' 해서 혹은 아주 잘하는 사람들은 그죠? 내려놓고 그 주변으로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소나무 뱅뱅 일어나고요. 지수는 적당히 쉬다가 나중에 지수 관련주 올라가면 지수는 또 갑니다. 쟁주 올라가면. 안 그러고 아까 제가 그림 그려 드렸죠. 이렇게 순환이 돌다가 끝까지 한 바퀴 다 돌고 인제 더 이상 올리는 종목 없이 같이 밀린다. 그러면 중소형 지수가 빠져요. 하락 종목 수가 늘어나고 상승보다. 근데 대형주가 그때부터 출발해가 시장을 못 받쳐준다 그럼 같이 죽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크게 빠지고 나면 빠지는 모습 나오면은 당장 현금으로 도망갔다가요. 예, 그다음에 코덱스 200 인버스 같은 거 좀 샀다가 지수 실컷 빠지고 나면 또 제 방송을 듣다 보면 나름대로 이렇게 예, 감을 잡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싸게 봄맞이 대 박앤세일에서 여러분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좋은 줄은 알겠는데 너무 올랐다. 내가 못 들어가겠다 그러다가 인제는 예, 절호의 기회다. 혹은 아주 좋은 기회다. 그래 가지고 들어가는 게 됩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을 안 하고 녹화를 하는데요. 그다음에 나온 김에 하나 2020년 2020년 3월 예. 팬데믹 폭락했을 때 어떤 내용들을 제가 미리 준비를 안 해 놔서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보여 드릴게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예. 시장은 이렇게 미리 계산하고 예측도 해 놓지만 그다음에는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대응도 잘 하셔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